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양적 완화가 배터리 가격에 미치는, 특히 리튬 배터리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소디움 배터리,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죠. 소디움 배터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기존에 있던 이런 알려진 소식들을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제 사견일 뿐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페드가 정말 돈을 엄청 뿌리고 있죠. 근데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약간 지난 금융위기 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양적 완화를 했고 QE를 했죠. 지금도 QE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른 이유가, 그때는 약간 은행 위주? 아무래도 서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였으니까요. 은행들에 이제 집중됐더라면 지금은 실제 마켓이나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이렇게 꽂아주고 있는 거죠. 아주 저소득층이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을 냈고 이제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 낸 계좌로 요즘 스티뮬러스 패키지로 돈을 꽂아주고 있거든요. 또한 이 밸런스 쉿을 보면은 요즘은 이게 숫자가 감이 안 옵니다. 10 트릴리언 달러라는데 요즘 돈을 뿌리는 정도가 정말 이제 감이 안 옵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이게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보면 그냥 요 단기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완만하게 오다가 여기 지금 한순간에 아무리 위기라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이번이 다른 점은 좀 더 실물 경제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돈이 더 가게 뿌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슬슬 나오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될 거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에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된 이야기는 지금 당장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훨씬 뒤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너무 뿌려대니까 그러면 이제 돈값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요즘은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디플레이션 의견도 있는 이유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실업률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들이 이렇게 잘 회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켓에다 직접 돈을 페드가 계속 꽂아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즘 의견들은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기 시작하면은 돈을 뿌려서, 흔히 이럴 때마다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가 자산가치, 특히 이제 커머디티의 프라이스가 막 뛰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골드. 지금 금값이 뛰고 있죠. 실제로 금값이 이제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쉽게 반응을 하죠. 근데 얘가 금만 올리면 괜찮겠는데, 이제 모든 자산, 또한 이제 레어 머티리얼도 올릴 확률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 레어 머티리얼이 어디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배터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니켈, 망간, 코발트. 여기서 이제 니켈과 코발트가 이제 가격이 뛸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켈의 가격을 찾아봤는데, 가격이 이렇게 다운되다가 이제 코로나 한번 맞고 여기까지 한번 뚝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 확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코로나 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차가 중국에 이제 보조금도 떨어지고 약간의 이제 정체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딱히 판매량이 늘지 않고 있는, 오히려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예측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물론 내연기관차만큼은 아니지만 줄어들 수 있는 예측도 나온 만큼, 그런 거에 대비해 본다면은 니켈 가격이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니켈 가격이 지금 코로나 전을 회복해 버렸죠. 그러니까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코발트는 여기서 지금 코로나를 한 대 맞았는데 계속 이제 가격이 좀 더 내려갔죠. 아무래도 기사들을 보면 전기차 수요가 좀 감소한 영향도 있고요. 코발트 가격이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그동안 기술 개발을 잘해서 코발트를 줄이는 배터리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대응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진. 그러나 S&P는 이런 예측도 내놨습니다. 코로나가 리튬 프라이스를 좀 떨어뜨렸지만 코발트 프라이스는 올릴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코발트 프라이스가 대부분 예측치가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는, 크게는 올라간다고 알고 있지만, 당장 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코발트는 이제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한 대 맞은 게 이 공정에 필요한 화학 물질들이 부족한 사태를 일으켰고, 그러니까 설프릭 엑시드라는 게 황산입니다. 그러니까 코발트는 커퍼라든지 이런 익스트랙션 프로세스에서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런 독한 황산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부족한 사태와 이 요즘 이제 다시 LFP가 왜 돌아오는 인산철 배터리죠. 이게 왜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Environmental Social Issue가 있습니다. 코발트가 이렇게 아름다운 물질이 아니더라고요. 콩고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이 코발트를 얻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 노동 환경이라든지 특히 어린 아이들이 코발트 광산에 투여된다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코발트를 잘 쓰지 말자라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압박, 그리고 가버넌스, 이런 콩고의 정치적 불안정성,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리저브 매장량이죠, 고갈될 예정인데다가 이 수치는 이미 울트라 하이 니켈, 이제 코발트를 매우 줄인 배터리를 쓴다는 가정과 코발트를 굉장히 리사이클링 한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도 상당량이 2030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코발트 가격은 이제 언제 뛸지 모르는,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중간 정리를 하자면 돈을 하도 뿌려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골드가 가격이 오르듯이 이런 레어 머티리얼들도, 이런 중요 희귀 금속들도 가격이 같이 뛸 확률이 높고, 배터리 가격의 70%는 이 광물 가격입니다. 플러스 코발트의 어떤 이런 마이닝 하는 환경이나 그런 소셜 혹은 정치적 환경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압박들, 그래서 코발트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너는 그러면 또 결국 LFP가 굉장히 확률이 높을 거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지금 중국 내에 규제가 있거든요. 이게 보조금만 줄은 게 아니라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NMC나 NCA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배터리들은 화재의 위험성, 안전성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거기에는 좀 프로텍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이제 레귤레이션, 이제 법규들을 굉장히 때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회사들이 아예 그냥 케미컬리 이제 스테이블한, 완전 이건 LFP 자체가 갖고 있는 인트린직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예 안전한 LFP로 가는 이런 흐름이 중국 내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넌 또 결론이 LFP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에 하나 이런 스토리로, 그러니까 LFP가 대세로 어느 한 축을 다시 자리 잡게 된다면, 제가 이 채널에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에는 에너지 덴시티를 올려야 된다는 큰 흐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역으로 가는 거죠. 대신 이제 세이프티를 얻어 갖고 오는 건데, 그리고 비싼 물질 안 쓰고 LFP가 이제 좀 선호되겠지만, 제 그 다음 스토리가 뭐냐면 바로 나트륨 배터리입니다. 그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소디움 배터리인데요. 에너지 덴시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제품들도 나와 있거든요. 이제 LFP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제 사이클 라이프가 좀 LFP에 비해서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이프티라든지 가격 경쟁력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어떤 가격이 진짜 하나의 큰 팩터로 자리 잡는다면 소디움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해 줬는데요. 아직도 요즘 이런 배터리 관련 논문들을 보면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은 꽤 괜찮은, 거기다 이건 오픈 액세스 저널입니다. 여러분도 이 타이틀을 치시면 이 페이퍼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계는 이 중국 사이언티스트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안 들어간 논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저널이 꽤 괜찮은 저널이기 때문에 저는 소디움 배터리를 왜 연구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이론적으로 리튬 배터리에 대비해서 그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리튬 대비해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모두 상용화된 배터리는 리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계에서는 소디움을 계속 연구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던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격 경쟁력을 상당량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리튬 배터리를 연구하는 모든 스킬들이 메소드라든지 그런 어떤 원리, 연구 결과들이 소디움에 고스란히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도 theoretical limit, 그러니까 이론적 그런 에너지 덴시티까지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제조 공정의 한계성, 지금 전고체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코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빨라야, 진짜 빨라야 5년 안에 오거든요. 그런 게 돼도 이제 파일럿 프로세스 대량 생산하려면 상당량의 검증이 필요할 텐데, 그런 배운 것들을 여전히 다 이 소디움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여기 소디움 설퍼, 제가 예전 영상에서 리튬 설퍼 배터리도 얘기를 했었죠. 그걸 똑같이 소디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디움 설퍼 배터리도 만만치 않은 에너지 덴시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그거 한 가지 더. 구독자님께서 이 배터리도 이제 말씀하셨죠. 소디움 니켈 클로라이드. 이것도 비슷한 류의 이제 몰튼 솔트라고 그 계열의 이제 배터리입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엄청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덴시티, 이 모든 면에서 현존하는 NMC나 이런 것보다 이제 아직 실험실 단계입니다. 이제 학계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정도지만 나오는 에너지 덴시티라든지 모든 성능면들이 현재 상용화된 배터리의 퍼포먼스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디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투자하고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 배터리도 안타깝게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놀랬는데 모든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배터리가 있으면은 테슬라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벌써 손을 댔겠죠. 이게 오퍼레이팅 템퍼레처가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터리는 온도가 높으면 터지거나 위험하죠. 근데 이 배터리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300도가 넘어야지 이게 작동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녹여야 되거든요, 이 솔트를. 소디움 설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해주지만 작동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 배터리는 반대로 온도를 엄청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논문들이 뭐냐, 이런 논문들이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룸 템퍼레처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온에서 이런 소디움 설퍼 배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하이 캐퍼시티, 많은 용량과 이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상온으로 어떻게 내릴 것이냐. 원래 통상적으로 작동 온도는 300에서 350도입니다. 지금 학계에서 지금 이거 룸 템퍼레처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학계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게 되면 먼 미래에는 이런 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학계에서 열심히, 처음에는 배터리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엔 이걸 왜 연구하나 싶었는데, 아니 계속 리튬을 파야지 무슨 소디움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저런 위험성을 계속 안고 있으면 소디움도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